4월 20일 월요일 주식시장 기록 중동 리스크는 남아 있었지만 시장은 반도체를 다시 본체로 선택했고 기관은 지수를 샀고 외국인은 확산축을 골라 담았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오늘은 단순히 코스피가 올랐던 날이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다시 무엇을 중심으로 갈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코스피는 6,219.09 0.44% 상승했고 개인은 3,600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2,000억 원 순매도, 기관은 3,1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1,174.85 0.41% 상승했고 개인은 1,60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1,6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장도 아니었고 개인이 무리하게 밀어올린 장도 아니었다. 오늘은 기관이 지수와 레버리지를 사며 시장의 하방을 바쳤고 외국인은 하이닉스 방산 원전 반도체 장비 로봇 같은 살아남는 축을 선택적으로 담은 날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1,474.9원 0.3% 하락했다. 즉 오늘은 중동 리스크가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리스크 위에서도 실적, 업황, 정책 기대, 수급이 더 강한 쪽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온 날이었다. 1. 오늘 시장의 핵심은 6,200을 지켰다는 사실보다 6,200 위에서 시장이 다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늘 코스피는 6,219.09로 마감했다. 숫자만 보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6,200 초반에서 마감했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늘 장의 핵심을 놓친다. 오늘 중요한 건 지수가 크게 폭등했느냐가 아니라 중동 리스크와 휴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에 다시 버티는 힘이 생겼느냐다. 내 답은 그렇다. 왜냐하면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끝까지 단순 기대감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 증시 강세, 나스닥과 S&P 상승, 환율 하락, 기관의 레버리지 매수, 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강세, 방산 원전 장비 로봇 확산 이런 아주 현실적인 힘 위에서 버텼기 때문이다. 즉 오늘은 크게 올랐다보다 흔들릴 수 있는 장에서 구조를 지켰다가 더 중요하다. 2. 밤사이 글로벌 시장이 열어준 방향은 분명했다. 위험 자산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밤사이 해외 지수 흐름은 꽤 좋았다. 다우 1.79% 상승, 나스닥 1.52% 상승, S&P 500 1.20% 상승, 니케이 0.6% 상승, 상해 0.76% 상승. 이 조합은 의미가 있다. 그냥 미국 기술주만 강한 게 아니었다. 미국 본장도 좋았고 일본과 중국도 같이 받쳐줬다. 즉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정학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리스크 오프보다 실적과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시장의 본체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주변의 반도체 밸류체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국내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독자적으로만 강했다기보다 밤사이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흐름을 반도체와 성장주 쪽에서 가장 선명하게 받아냈기 때문이다. 3. 오늘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이 지수를 산 게 아니라 살아남는 축을 선별해서 샀다는 점이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하이닉스, 이수페타, 두산에너빌리티, LIG, 현대건설, 주성엔지니어, 하나마이크론, 에코프로, 로보티즈, 라이크였다.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상위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알지노믹스, 미래에셋벤처, 고영, 세트랙I, 비트로셀이었다. 이 명단을 보면 오늘 외국인 수급은 꽤 흥미롭다. 예전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강하게 쓸어담는 구조가 아니라 오늘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고성장 축 그리고 방산 원전 건설 장비 로봇 쪽을 더 정교하게 골라 담았다. 즉 오늘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를 통으로 사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축을 더 세밀하게 압축해서 산 날이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은 단순 반등장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서열이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처럼 너무 당연한 본체보다는 하이닉스와 그 주변 확산축에서 더 높은 기대값을 찾고 있었다. 4. 하지만 오늘 시장의 하단을 실제로 받친 건 기관이었다. 그리고 기관은 아주 정면으로 지수를 샀다.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는 현대중공업, 레버리지, 하이닉스,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로보티즈, 주성엔지니어, 비츠로셀, 보로노이, 나노신소재였다. 이 명단은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 기관은 개별 테마 몇 개를 가볍게 산 게 아니라 레버리지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품을 통해 시장 전체 방향 자체를 위로 봤다는 뜻이다. 이건 외국인과 차이가 있다. 외국인이 선택적으로 골라 담았다면 기관은 오늘 시장 전체 하단을 받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레버리지,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가 같이 보인다는 건 기관이 오늘 장을 개별주만 움직이는 제한적 장세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봤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장은 더 의미가 있다. 외국인은 살아남는 종목을 골랐고
기관은 시장 전체를 샀다. 이런 조합은 생각보다 강한 장에서 자주 나온다. 오늘 시장의 본체는 여전히 반도체였고 그 중심은 다시 하이닉스였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SK 하이닉스다.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관 순매수 상위, 그리고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종목이기도 했다. 이수페타, 주성엔지니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건 오늘 시장이 하이닉스 한 종목만 본 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시선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강한 장은 늘 본체에서 시작해서 주변 밸류체인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지금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다. AI 서버 수요, HBM 구조적 성장,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 실적 발표 임박, 코스피 전체 상단을 다시 여는 역할, 이런 논리가 전부 붙어 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논리가 다시 한번 수급으로 확인된 날이었다. 즉 오늘 하이닉스 강세는 가격 상승 그 자체보다 시장이 다시 반도체를 본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6. 그런데 오늘 장은 반도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방산, 원전, 로봇, 2차 전지까지 다음 축도 같이 움직였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명단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LIG, 현대건설, 에코프로, 로보티즈가 보인다. 이건 시장이 단순히 반도체만 쳐다본 게 아니라는 뜻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원전에너지 재건 서사가 붙어있고 LIG는 방산 수출과 중동 수요 기대가 붙어있고 에코프로는 2차 전지 반등 축, 로보티즈는 AI와 자동화 확산 축이다. 즉 오늘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3대 동시에 방산, 원전, 2차 전지, 로봇 같은 다음 확산축을 같이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장은 좋다. 왜냐하면 시장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업종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그 주변으로 방산, 원전, 장비, 로봇이 같이 붙었다. 이건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한 형태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7. 외국인 순매도 상위는 의외로 더 중요하다. 오늘은 버려진 업종보다 차익 실현과 순환의 흔적이 강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알지노믹스, 미래에셋벤처, 고영, 세트랙I, 비츠로셀이 있었다. 이걸 단순히 악재로만 보면 안 된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본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같은 전통 본체 일부에선 쉬어가고 하이닉스처럼 더 강한 실적 기대가 붙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날이다. 현대차도 최근 강했던 흐름 이후 숨고르기에 가깝고 현대중공업과 대우건설도 서사가 끝났다고 보기보다 오늘은 더 직접적인 수익 가시성이 있는 쪽으로 돈이 먼저 이동한 것으로 해석하는 쪽이 맞다. 즉 오늘 외국인 순매도는 시장 붕괴의 신호라기보다 강한 업종 안에서의 세부순환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에 더 가깝다. 이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무엇이 죽었는지를 보는 장이 아니라 무엇이 더 앞자리를 차지했는지를 보는 장이었다. 8. 코스닥은 아직 기관 장세가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이 선택적으로 바치는 장이다. 코스닥은 개인 1,600억 순매수, 외국인 300억 순매수, 기관 1,600억 순매도였다. 이 구조는 코스피와 다르다. 코스피는 기관이 바쳤고 코스닥은 기관이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받았다. 즉 코스닥은 아직 완전한 제도권 수급주도 상승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보로노이, 로보티즈, 주성엔지니어, 나노신소재, 비츠로셀 같은 개별 성장주와 기술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지금 코스닥은 지수 전체가 강한 장이라기보다 선택받는 종목만 강한 장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을 지수로 보기보다 어떤 종목이 외국인과 개인의 동시 선택을 받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9. 환율 1474.9원 하락은 오늘 생각보다 중요한 숫자였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4.9원, 0.3% 하락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체온계다. 환율이 꺾이거나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 부담이 줄어든다. 오늘 외국인이 전체로는 순매도였지만 하이닉스와 방산, 원전, 장비 쪽에서 선별 매수를 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즉 환율이 더 안정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선택적 매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더 넓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거다. 반도체 실적, 기관의 지수 매수, 환율 안정, 외국인의 선택적 확산 매수, 이 4개가 같이 가면 지수는 생각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오늘의 인사이트. 첫째, 오늘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남아있는데도 기관이 지수와 레버리지를 사며 시장의 하단을 받쳐준 장이었다. 둘째, 오늘 시장의 본체는 다시 반도체였고 그 중심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기대가 붙는 SK 하이닉스였다. 셋째, 외국인은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 하이닉스, 방산, 원전, 장비, 로봇 같은 살아남는 축을 선택적으로 골라 담았다. 넷째, 코스닥은 아직 전면적인 기관 장세가 아니라 개인과 외국인이 개별 성장주를 선택하는 장세다. 오늘의 가설, 기관의 레버리지 및 지수 매수가 하루 더 이어진다면 코스피 6200선은
단기 저항보다 새로운 기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설, 외국인의 선택적 매수가 하이닉스에서 장비원 전방산으로 확산된다면 이번 상승은 반도체 단독 장세보다 더 넓은 구조로 전개될 수 있다. 가설, 삼성전자는 오늘 쉬어갔지만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수급이 더 붙기 시작하면 다시 지수 본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10 내일 시황 예측, 내일은 꽤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은 크게 폭등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구조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음날 시장이 보여줘야 할 건 하나다. 이 구조가 하루짜리였는지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한다. 시나리오 가장 좋은 흐름, 밤사이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안정되고 나스닥과 반도체주가 추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초중반까지 더 내려오면 내일은 반도체 지수 확산 테마가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반등 시도, 하이닉스 추가 신고가 시도, 코스피 6230에서 6260 재도전, 두산에너빌리티, LIG, 주성엔지니어, 로보티즈 같은 확산축 동반 강세 가능.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지수가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기관 매수가 하루 더 이어지고 외국인 선택적 매수가 더 넓어지느냐다. 그게 확인되면 시장은 이번 반등을 하루짜리 뉴스 장세가 아니라 진짜 구조적 복귀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흐름, 오늘 기관 매수가 꽤 강했고 반도체와 원전, 방산 쪽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하이닉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기관이 코스피 레버리지를 다시 던지지 않고 환율이 1470원대 중반에서 안정되면 지수는 눌려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경우 코스피 6200 안팎 숨고르기, 반도체는 강보합 또는 소폭 조정, 원전 방산 로봇 코스닥 개별주 순환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 약세 지속 가능.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에 너무 세게 가기보다 본체는 버티고 주변 테마가 순환하는 구조가 더 오래 간다. 시나리오 가장 위험한 흐름, 밤사이 미국과 이란 관련 뉴스가 다시 강경해지거나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환율이 1480원 근처로 재상승하면 내일은 오늘 상승분 일부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반도체장 초반 눌림, 기관 레버리지 매수 둔화, 코스피 6180 안팎 재테스트, 방산에너지 안보주만 상대적 강세 가능. 다만 지금은 지난달과 다르다. 시장의 전쟁 피로감과 내성이 생겼고 실적주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하다. 그래서 위험 시나리오가 와도 예전처럼 공포가 한 번에 터지기보다 하이닉스와 주도주 눌림목에 매수세가 더 빨리 붙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 핵심 체크포인트, 밤사이 나스닥과 미국 반도체주 추가 상승 여부, 원달러 1470원대 유지 여부, 기관 레버리지 KODX 성격 매수 재입 여부, 외국인 하이닉스 연속 순매수 여부, 삼성전자 순매도 진정 여부, 두산에너빌리티 LIG 주성엔지니어 같은 확산축 지속성,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더 붙는지 여부. 내일의 핵심은 단순하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를 본체로 다시 선택했고 기관은 지수를 샀고 외국인은 살아남는 확산축을 골랐다. 내일은 그 구조가 하루 더 확인되는 날이다. 오후 정리 한 문장. 오늘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끝나서 오른 게 아니라 기관이 지수를 받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방산 원전 장비 확산축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다시 무엇을 중심으로 갈지 더 분명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The stock market is filled with individuals who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but the value of nothing. 주식시장에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필립 피셔